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첫 내각에 관련한 2차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포함되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도 오늘 저 인사 발표를 직접 보셨을 텐데 기자의 질문 말고 앞서 뭐 파격 인사라고 기자가 질문 물어봤어요. 기자 질문 이런 거 말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저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일단 어느 정도 검찰 내에서 중용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발표를 해서 저도 아까 보면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근데 놀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제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김호수 총장과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자의 기수차가 7기수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김호수 총장이 7기수가 높죠. 하하.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기자들도 지금 너무 나이와 기수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 윤석열 검찰총장 또 한동훈 지금 후보자도 검사장이 됐었죠. 그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수 역전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어찌 보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어떨까? 정치적인 민감성 문제입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 뭐 지금 여러 인사들과 좀 대립각을 많이 세워왔었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인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저 인사를 발표하는데요. 뭐 내용에 놀라고 또 한 번 놀란 게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뒤에 배열한 위치가 드라마틱했습니다. 사실 일렬로 쭉 들어왔어요. 쭉 들어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딱 발표를 하려고 서면서 이제 모든 카메라가 윤석열 당선인을 잡잖아요. 대박. 그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딱 서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하다 보면 저 맨 끝에 설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딱 윤석열 당선인과 이른바 투샷 딱 잡히게 드라마틱하게 서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면에 잘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글쎄 울분 같은 것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한동안은 진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네, 예전부터 굵직굵직한 형사사건 많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들 내리에서 이제 각인될 만한 사건들은 2019년부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었죠. 아하. 이때 사실 뭐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많은 갈등 관계도 있었고 뭐 서초동의 집회도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4차례나 이제 자천되는 경험을 하기도 됐습니다.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차례 자천됐다 이런 평가도 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는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널A 모 기자와 관련해서 이제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수사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증거불충분 혐의로 무혐의 처분이 된 과정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유시민 이사장과의 어떤 그 소송전도 있었습니다. 5억 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의 최측근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저 장면은 뭐 두고두고 언론들이 계속 쓰는 자료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려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해 그러면 주시고요. 저 아니, 박범계 그럼 의원님은 의원님은 누구를 아까 비호하시는 말씀을 겁니까, 질의를 도대체?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야, 저렇게 2020년, 2년 전에 법사위 국감 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저렇게 설전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지 않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던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의 인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연은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서 일했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부원장은 특수통 검사를 불리면서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왔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 대검 중수부 시절 어떤 일들을 했나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을 불러왔던 SK 분식회계 사건, 이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나라당의 그 차떼기 그 발언, 그 대선 비자금 이 관련한 발언을 SK나 LG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아냈던 게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이게 또 2004년이었고 그 뒤에도 현대차 비리 사건, 이때도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됐죠.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했는데 특히나 이제 2016년에 이 꾸려진 국정농단 이 특검팀에서 손발 맞춘 게 대표적이고 2017년에는 윤 당선인이 당시에 서울지검장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이때 3차장 검사로 또 이 지검장을 보좌하기도 했었죠. 한동훈 이제 검사가요. 그때 3차장으로서요. 그리고 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최연석 검사장으로 이 한동훈 검사가 승진을 하면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중용할 것을 그 뜻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께 좀 보충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세요. 쉽게 말하면 언론들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당하기 전까지, 즉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까지는 이른바 잘 나갔잖아요. 지금 이 맡았던 직책들을 좀 보면 읽어주시면, 짚어주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강력한 자리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최초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 초기에 반부패 대검 반부패 부장이 됐을 때 그때 또 다 놀랐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만큼 놀랐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수 나이를 생각할 때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한동훈 지금 검사장 같은 경우 그 전부터 검찰 내에서도 수사를 가장 잘하는 검사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하고 또 소위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었더니,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뀐 거 말고는 나는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왔었던 것이고, 네. 특수부 그 검사로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어찌 보면 운명을 거의 같이 하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있었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단 한동훈 검사장은 뭐 무혐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신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본인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도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깜짝 놀랄 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오늘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연이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각 인선 관련해서 인사 원칙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선인의 최측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답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건 맞고 공정과 정의의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 참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소장님. 네. 일단은 요 얘기 먼저 듣고 갈게요. 오늘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 지금 아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거와 관련된 질문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수사 지휘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행사할 일이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딱 부러진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또. 네. 알아서 하겠죠. 아하. 그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의 관계죠. 왜냐하면 끌어주고 밀어주고의 관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비판하고 우리가 지적할 사안을 떠나서 자 73년생 뭐 나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약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김명준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윗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이고 너무 일을 잘해 이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장관이 되면 네. 쭉 펼쳐질 전개될 사안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윤 뜻이 한 뜻이죠. 아, 한 뜻이다. 한 뜻이다. 자, 오늘 관련해서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이. 4월 중에 이제 입법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이에 대한 질문도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나중 물론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절차는 남았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지금 172석의 민주당이 강력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일종의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 또 검찰 내부가 지금 동요하면서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독려하는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여론전 형상을 가능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이 172석인데다가 만약 정의당과 무소속인데 민주당 성향인 사람들까지 합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해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과연 여론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힘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필리버스터를 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애매합니다. 180석이 되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입장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청문회 대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장관이 돼야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바로 오늘부터 내고 있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논란 주목을 받았던 후보자들은 오히려 지금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후보자 덕분에 언론 관심에서 비껴갈까요? 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할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저 비판,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 쪽을 향해 비판했던 것과 지금 위치만 지금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번 인사 그 내정자에 대한 임명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확실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수년간 해왔던 검찰 개혁이 있었거든요. 일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침의 변경을 통해서 인권수사 준칙이라는 걸 조 전 장관 시절에 만들면서 굉장히 어렵게 개혁의 일환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는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또 검찰 권력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 매우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강도 높게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고기한 검사장에게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고 이제 비꼬기도 했고요.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르아르 영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정청래 의원은 경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기수들은 다 나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리지만 또 배우자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이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치 권력과 너무 밀접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 감각 있게 검찰의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청문회에서 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이 첫 내각의 2차 명단 발표를 보면서 언론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포함된 거, 호명된 것에 일단 놀랐고 그리고 오늘 인선 면면을 보고 나서 앞으로의 전개될 방향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 오늘 내각 명단에도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는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개고 산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지나갈게요. 오늘 내가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가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 자막 중에 앞길 막고 말씀하지 마시고는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말은 아닙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을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위원장 앞을 막지 말라냐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건 아니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냥 웃으면서 쭉 걸어갔고 수행하는 분들이 기자님들 앞을 막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 인선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당선인이 오전에 기자들 질문에 했던 말 있잖아요. 안철수계 중용 가능성은 있습니까 했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인사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인선 명단에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저 인사 기준에 한 명도 부합 안 따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원칙이 뭐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인사 원칙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파격적이다, 한동훈 감사기다,
또 MB 인사 무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또 안정감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30여 년을 데이터를 분석해 왔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제가 정합니다. 제가 대통령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인사에는 자 2차 인선까지 했지만 안철수 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참고는 할 뿐이지만 정하는 것은 결국 최종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 자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른바 공동정부론, 그다음에 합당, 모든 것이 국민의 힘, 국민의 당 삐거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물론 굳이 끼워 맞춰보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1차 명단을 발표할 때도 뭐 지역 할당 등 그때 영남이 줄을 이런 호남에서 한 명도 없는 거에 관련해서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계의 인물이 진짜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를 돌연 그만두고 나간 거는 서막에 불과하고 뭔가 이거 갈등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일단은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공동정부라는 건 내각에 물론 그 자리 나눠 먹기가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공동정부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둔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단 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한 것 말고 지금 내각 인선상으로는 보이진 않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은 아직 뭐 안철수 대표가 이에 대해서 뭐 불쾌하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태규 또 의원이 어느 정도 좀 그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좀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자꾸 삐그덕 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분명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뭐 대놓고 뭐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 장면도 조금 전에 장면도 유쾌해 보이진 않죠. 어떤 방식으로 파열음이 생길지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 대목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안철수 위원장이 한때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했던 발언이 있어요. 뭐냐? 인수위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 요즘 인수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옥상이 붐비고 나중엔 맥주집이 붐비고 그런답니다. 즉 자기 자리, 내 자리 어떻게 되나 온통 거기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장 영이 안 설 것 같아요. 왜 자기 사람 지금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인수위라는 것이 국정 비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니까 너무 뭐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선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는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았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동정부라는 명칭을 쓰면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뭐 무슨 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진 않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필요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손을 잡고 선거 끝나면은 본인 혼자 뭔가 모든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유라는 개념보다는 독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이 좀 뜻을 가지고 인사를 청구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칫하면 너무 배제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직 합당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내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거나 혹은 합당 과정에서도 안철수계가 큰 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합당 얘기 나온 김에요. 사실 취재기자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 실무 절차는 지난 10일,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죠. 사흘 전에 끝났대요. 그리고 이튿날 11일 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그게 미뤄졌어요. 오늘 13일이에요 벌써. 일각에서는 오늘 2차 인선까지 좀 지켜봤다가 합당선언, 마음에 흡족하면 합당선언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결과를 봤을 때는 합당선언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말에 그 함의가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어제 저희가 합당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태규 의원이 돌발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돌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공동정부라는 용어가 선행됐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역량을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보여줘야, 그게 아니라면 공동정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앞서 윤석열 당선인 발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즉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그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인선을 추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양 당이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원만하게 하기보다는 갈등이 내재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최종 추인 단계만 남아 있다라고 국민의당 실무자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더 많이 조율되고 조금 더 큰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살얼음판 걷는 기분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